정호영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저희가 몇 차례 다뤘는데요.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다른 후보자들도 의혹이 좀 있습니다. 먼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 외대 총장일 때 당시 교육자로서도 좀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전에도 나왔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얘기는 내가 얘기를 하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지. 왜 반말하면 안 돼요? 친구야? 내가 그 친구냐고. 자네 뭐라고 그랬어 지금? 김인철은? 이 학생 이름 질 좋은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4학년 졸업할 때에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우수한 상품으로 우수한 졸업생으로 예, 김인철 후보자의 경우 몇 가지 의혹을 보면요. 일단 대학 총장일 때 금수저 학생,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위공직자, 변호사, 의사인 사람들을 전수조사해.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수조사하는 가정환경 조사를 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롯데그룹의 한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겸직을 했었는데 당시 본인이 허가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교육위에 나와서 비리가 있는 대학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논란이 됐습니다. 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적절하죠.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은요. 근데 하지만 본인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교육부를 개혁을 하고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인식과 생각과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세 가지 부분만 놓고 보면 솔직히 교육자로서도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분이 장관 후보자로 선택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인수위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좀 망가진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장관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결격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문제가 있죠. 사실은 사전 검증도 좀 부실했던 것 같고 일단 교육자로서 조금 자질을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도 있고 또 이해충돌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스스로 셀프 심사해가지고 사회이사를 하거나 또 이분이 외대 기숙사를 새로 설립했는데 그 기숙사를 예를 들어서 외부 관리업체에 맡겼는데 그 관리업체가 사실은 학내에 만든 그런 주식회사의 SPC였다.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 이사여서 그로 인한 수익금을 받았다. 이런 논란까지 있거든요. 여러모로 좀 부적절한데 물론 이제 뭐 결정적 도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뭐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종래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아주 나쁜 사례는 없다는 이 말씀. 그러나 이런저런 면모를 다 종합해 봤을 때 과연 뭐 저런 분밖에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오늘 그 정의당에서도 이분 좀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인데요. 과거에 여가부가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던 발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아쉽게도 오는 많은 의견이 남성연대 분들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어떤 여성가족부의 존재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사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시 주장이 당시 이제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발언입니다. 질의 내용인데 남성연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런 게 있는데 여가부가 뭐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잘못하는 건 아니냐. 사실 이런 쪽에 무게를 둔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 발언 말고도 저 김현숙 후보자는 성평등 정책을 다루는 그런 여성가족부의 장관에 어울리는 그런 성평등 의식을 갖추지 못한 후보예요. 이분이 얼마 안 된 그 과거에 어떤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의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만큼 늘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선거 중간에 성인지 예산에 쓸 돈이면 북핵을 막을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이라는 거는 다른 정부 예산 항목처럼 별도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기존의 정부 예산 중에서 성평등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들을 묶어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를 마치 뭐 그 일부 남초 사이트나 이런 데서 얘기하듯이 국방 예산만큼 성인지 예산을 늘렸다. 사실도 아니고
전혀 이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이나 관점이 없는 무지한 이제 그런 발언을 한 분을 예. 여성가족부 장관 아무리 폐지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자로 내세운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는데 폐지론자를 그럼 여성가족부 장관 한 거 뭐가 뭐 잘못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얘기랑 계속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건 좀 농담이고요. 이분은 능력 면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조세, 노동개혁 이 두 가지 분야거든요. 이분은 뭐 말씀하셨듯이 뭐 고령화 이 성평등 문제 의식이라든지 뭐, 예, 예.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 부분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존속을 한다면 이분은 적임자가 아닐 수가 있는데 폐지를 한다면 이것을 뭐 폐지론자로서는 뭐 적절한 인선일 수 폐지해서 있다. 뭐 다른 예를 들어 고령화나 네? 뭐 이런 부분에 맞는 부처로 뭐 재편이 만들든가 된다면 뭐 비슷할 수 부처에 있다는 얘기군요. 각기 뭐 일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은 적절한 인선이라고 보여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몇몇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이분도 올라왔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 민주당에 맞설 소위무사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은 민생 현안들은 다 잡아먹었던 추윤 갈등 시즌2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검 동일체 완성으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진영 정치, 대결 정치로 몰고 갈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특별하게 이 부분 이 비리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사유가 아니죠. 그런 건 그런 아니고. 사유가 아니고 정치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치적 반대를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배진교 원내대표 얘기가 대검 동일체, 그러니까 대통령과 검사, 검찰 조직의 동일체를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전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민정수석실도 뭐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혀놓은 순간 그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다 의미 없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거의 분신 같은 또 관계 측면에서도 그렇죠. 사람을 앉혀놓고 또 지난 정부, 현 정부와 이 임기 내내, 임기 후반부 내내 각을 세웠던 저 사람을 앉혀놓고 법무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곧바로 관철되는 그런 법무행정을 만들고 그런 검찰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뭐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치보복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실제 우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는 뭐 야당과 싸우자. 더 나아가서 나는 어쨌든 내 뜻대로 이 검찰과 법무행정을 휘두르겠다. 이런 인사로 보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적도 나올 수가 있죠.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뭐 그 뜻을 검찰에, 법무부에 이제 직할 통치하겠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올 만한 건데 그렇다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둘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검찰을 직할 통치하도록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런 거를 그냥 두고 볼 국민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 갖고 이 분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부적절해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능력과 뭐 전문성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는 뭐 충분한 법무부 장관 할 자격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적인 논란은 앞으로 예상되고 예측되고 상상 속에서 벌어질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격 여부를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능력이나 비리 문제는 없는데 정무적으로 문제가 생겨 민생에서 정치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거 아닌 좀 다른 능력을 봐야지 미리 뭐 우리 아니야 이런. 저는 자꾸 능력 하는데 무슨 능력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사 능력이 법무행정을 잘하는 능력이라고 곧바로 등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그런 능력은 검증된 바가 없어요. 수사 능력 이외에는. 근데 저분을 자꾸 놓고서 뭐 능력 있다 하는데 그거는 전 청문회장에서 검증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법무부는 탈검찰화하고 문민화하는 것이 그동안의 일관된 개혁의 방향이었는데 그걸 거꾸로 되돌려서 법무부의 검찰화를 저는 오히려 그
이 부추기는 예. 그런 인사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 말씀드립니다. 일단 문재인 잠시만요. 잠깐만요. 일단 아까 뭐 능력 얘기를 해서 아니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요 법무부와 검찰을 정치화시켰어요. 다 자기네 당 대표, 자기네 당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다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결국 검찰, 법무부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에 자의적으로 예속되는 그런 검사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좀 바로잡겠다는데 그것이 뭐가 좀 잘못됐냐?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검찰을 언제 그러면 뭐, 예. 정치화했어요? 아니 아니, 장동원 자기네들 후보자는 이제 마음대로 청문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잠깐만요 물어보셔가지고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일이 뭡니까? 친여 성향의 검사들을 요직에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어떤 역대 어느 정권이 안 그랬습니까? 그 정권이 잘못됐다라고 문재인 정권이 그것은 적폐라고 해가지고 아니 정권을 내로남불이었죠. 잡은 정권이잖아요. 내로남불이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네. 검찰 발 아래 법무부를 둘 거예요? 한동훈 뭐 검사장이 법무장관 가면 발 아래 두는, 발 아래 겁니까? 두는 거죠. 두고 봐야죠. 일단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후보자가 신선한 맛이 있다. 근데 이렇게 이거요 평가를 이것도 하기도 했습니다. 잘한 예. 게 아니라 그나마예요. 그나마. 예.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비교해서. 그나마. 알겠습니다.